예, 남은 연말 크게 좀 비중을 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식을 다 비워놓고 가기도 그렇고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관망 모드 속에 투자 전략 세웁니다.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이재선 현대차증권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지난주 이제 FMC에서 프로 연속성을 좀 이어가려고요. 지난주 이제 소비자 물가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FMC 결정이 있었는데 파월의 발언이 생각보다 강했고요. 네, 연말 선물은 없을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나? 연말 연초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관심인데요. 12월 FMC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표면적인 내용과 함께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솔솔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사실 연준이 지금 점도표상으로 찍힌 23년도 중앙가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매파적으로 인식이 됐지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그 인터뷰 발언을 통해서 연준도 그렇게까지만은 내년을 놓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조금 제한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에는 12월 FOMC 회의가 결론적으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 랠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시장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좀 필요했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사실 12월 FOMC 회의에 있어서의 성명서 문구 변화는 그렇게까지 크지만은 않았어요. 직전 11월 성명서에서 연준이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얻을 수 있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도비시하게 해석이 되면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 시장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사실 해당 부분을 유지하고 거의 성명서 문구는 변화가 없던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인상 속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긴축 여파라든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디멘탈 전망 같은 경우를 보자면 9월 대비 다소 약화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23년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았고 인플레이션 성장 전망치는 오히려 조금 올려잡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보자면 좀 다소 타이트해진 그 23년도 중앙값 점도표였던 것 같아요. 9월 FOMC 회의 점도표의 23년 중앙값을 보자면 4.6%를 기록을 했지만 12월 FOMC 회의 때는 5.1%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5% 내지는 그 아래에 조금 점도표가 찍히길 바랬던 것 같은데 다소 조금 타이트해진 상향 조정된 이제 점도표를 보고 그렇게까지 이제 조금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 중에서 여러 명 중에 10명이 내년에 기준금리 수준을 5.0%에서 최대 이제 5.25%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아직까지는 그 피봇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인터뷰를 통해서 강한 침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에 있어서 후행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높지만은 않지만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또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은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은 속은 그거 아니잖아. 이 월가의 시각들을 들어보면 연준과 시장이 상당히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당장은 어쨌든 내년 초반까지는 연준이 또 태도를 확 바꾸지는 않겠죠. 내년에 이제 상반기를 넘어가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매파적인 기조를 확 꺾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장 이제 내년 2월에 FOMC가 소위 이제 25로 가느냐, 50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 25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요.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터미널 레이트는 사실 5.0에서 네. 5.25%를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뭐 2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연준의 12월 FOMC 회의를 거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조금 흐름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실세 금리가. 네, 10년물도 그렇고요, 2년물도 그렇고, 예. 네, 무엇보다도 실질 금리가 사실 더 올라가지 않고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연준의 그간 최우선 선결 과제가 CPI의 추세적인 하락인 거잖아요. 근데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직전에 이제 11월 달 CPI가 발표가 됐지만 2개월 연속 추세적인 하락이 관찰이 됐습니다.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은 그 CPI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해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려잡는 재료보다는 오히려 내려잡는 재료들이 내년에는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오히려 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 약세장까지 진입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대다수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부 항목도 보자면은 사실 뭐 중고차 가격도 그렇지만요. 무엇보다도 의료비라든지 운송비 등 서비스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 하회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끈적한 가격을 형성을 하는 스티키 CPI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올해 11월 달에도 소폭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임대료 기여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내년을 이제 두고 본격적으로 사실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11월 신규 아파트 임대 평균 금액도 사실 3개월 연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공급 물량이 그만큼 또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사실 여기서 올려잡는 것보다는 점차 내려가는 시그널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네. 두 가지 책무가 물가와 고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물가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급격하게 이제 내년에 꺾어져 내려올 그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고용인데요.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면서 지금 긴축으로 가는데 이번에 성명서에도 보면 이제 속내를 읽는 분들은 내년에 실업률 전망을 생각보다 높게 잡았네. 고용도 연준도 좀 불안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고용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네.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경로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내년에 놓고 보자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고용 시장이 오히려 탄탄하기 때문에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높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 고용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부문별로 조금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IT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워낙 그간 이제 고용자 수를 가장 공격적으로 늘린 그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잉여 인력들이 그간 많았어요. 네. 그래서 IT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대규모 감원 얘기가 많잖아요. 네, 빠르게 예.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IT 기업들의 그 수급이 오히려 지금 정상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유 노동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원하는 그림은 이 노동력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간 일자리를 복귀를 하는 거를 조금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그 연말 랠리 가능성이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고
연준의 12월 회의를 FOMC 회의를 거쳤지만은 사실 시장이 예상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1월달 고용 지표로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서비스업 임금 압력이 너무 높아서 사실 금리를 중단하거나 내지는 인하할 가능성을 우리는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 사이 속에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내지는 서비스업 그 구인 공고수라고 하죠. 그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 공고수를 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나리오는 구인 공고수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그만큼 또 임금 상승률이 후행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년에 이제 FOMC 첫 회의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열리거든요. 우리 이제 2월 초에 확인되는데 1월에 나타날 미국의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네, 예. 그렇습니다. 연준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요. 사실 뭐 시장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기대감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의 규제 완화,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수 부양도 해야 될 거고요. 엔터나 미디어,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뭐 철강이나 산업재 이런 쪽의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중국발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을 5%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총력전을 좀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변곡점은 3월에 개최될 전인대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 정책을 어느 쪽으로 중심을 펼칠 가능성이 높냐라는 점에서 사실 업종별로 조금 중국 테마의 그 관련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됐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를 중국 정부가 지금 약간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투자보다는 이제 내수 부양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미디어 엔터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주 중에서는 내수주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소비 테마주들은 올해 그렇게까지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확대가 되는 흐름이 내년에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기저 효과도 감안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가시화가 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실 그 관련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보자면은 중국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조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있어서도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그 부양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뭐 경기 부양 효과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쪽이 훨씬 크잖아요. 네. 부동산은 뭐 헝다 사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 밑에 잠재웠기 때문에 거기를 좀 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소비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소비를 좀 확산시키다가 다음 단계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도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뭐 사실 아직까지 크레딧 리스크가 중국에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이 좀 소비 중심의 그 관련된 정책을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고성장 국가에서 중국도 어느 정도 보자면 이제 중진국 국가로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그 건설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붐을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소비 쪽에서의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 구간이 본격적으로 내년이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쌍순환이라는 거잖아요. 내수하고 수출인데 수출은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부양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수 쪽이죠. 네. 그쪽 말씀하셨고요. 내년에 어쨌든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중국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적 체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를 묶고 모아서 조합해서 상당 부분 주가는 실적의 함수인데 4분기는 정통적으로 이제 뭐 손실도 반영하고 이러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실적을 봐야 될 텐데요. 내년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 항목별로 이제 조금 분해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그 이익 하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의 그 순이익 업종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조정 업종도 이제 몇 업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1월 중순 이후에 약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숨고르기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던 만큼에 저는 사실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더라도 사실 향후 상승을 좀 대비한 점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과거에서도 사실 이익이 조금 하향되는 조정 구간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8년, 19년도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때도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대감이 들면서 EPS가 한 10% 정도 월별로 이제 감익이 됐던 구간에서도 수익률이 5%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 레벨대에서는 이익 하향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익 같은 경우도 보자면 2018년, 19년 무역 분쟁 고점 대비해서의 그 낙폭 수준을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하향폭이 지금 유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하향 조정 폭도 지금 구분응선을 대부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은 안 좋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업종이 올해 연말도 그렇고요. 뭐 내년 초 이제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종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헬스케어라든지 뭐 일부 2차 전지 업종, 조선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IT 가전, 자동차로 조금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워낙 이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가운데 또 좋게 올라오는 섹터들도 있다. 시장 전체적인 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도 초에 이제 하방 리스크보다는 다지면서 또 올라갈 것도 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1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보자면은 코스피가 점차적으로 빠지는 국면 내에서 외국인들이 IT 업종들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무슨 점일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IT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업종, 글로벌 증시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선행성을 띠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인들이 사실 IT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경착륙 시나리오를 좀 낮게 본다는 저는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기조를 지속해서 보여주는 시점에서 한 3, 4개월 정도 후행을 했을 때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폭이라든지 내지는 그 기간 정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조금 방향성 밋밋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2분기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수출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약간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IT라든지 내지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연말엔 한 2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금투세 이슈도 유의하는 쪽으로 남아 있지만 변동성도 좀 남아 있고 사실은 뭐 배당을 보고 들어가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사실 높죠. 높은데
또 배당락하거나 연초에 또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들의 그쵸.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래서 배당만큼 또 기대했다가 훅 밀리는 경우도 작년에도 보면 뭐 금융주, 증권주 이런 쪽도 좋다고 그랬는데 네. 6, 7% 배당인데 뭐 연초에 밀리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1분기가 전체적으로 조정 시에 좀 매수 시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빠질 때마다 조금 사자라는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PBR 기준으로 보통 하단을 제가 측정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트레일링 PBR이 이제 무역 분쟁 당시에 0.93배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하단을 계산을 해봤을 지금 때는 그쯤 되죠. 네, 한 2,300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2,300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그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언더슈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좋게 보는 업종,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익이 지금 선대적으로 선방하는 업종 내지는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네.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업종을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인 네. 것 같습니다. 2,350선인데요, 지금. 근데 사실 2,300이 이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흔들리면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2,300 아래 구간에서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좋게 보시는 업종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받아 적다가 들 적은 것 같아서.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좀 들어가고요. 네. 2차 전지 실적이 좋고, 네. 조선을 꼽으셨고, 네. 네, 헬스케어는 이제 바이오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도 좀 있고 디스플레이, 예, 네. 그다음에 IT 꼽으셨나요? 네네, IT 가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가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이제 볼 섹터로 보고 대체적으로 보면 성장주들은 좀 빠져 있네요. 네. 네,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EPS 상향 조정 강도가 그리 높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성장주가 온전히 사실 가치주 대비해서 조금 주목을 받을 시점은 실질 금리가 일단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뭐 두 가지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거나 내지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그런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완화 스탠스를 내비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12월 FOMC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런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EPS 추정치도 그만큼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익만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성장주들은 온전히 조금 주목을 받지는 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도 그렇고 시장에 사실 일선에 설 수 있는 아쉽지만 주도주가 되긴 어렵다. 그렇죠? 네.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네. 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때 사실 성장주가 그만큼 또 빠르게 반등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주가 부분에 있어서 워낙 또 많이 올해 수익률이 못 간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뭐 그게 사실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또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아웃퍼폼 한다라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연말장과 이제 내년 초까지의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그렸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